다음은 국제노동운동론에 대해서 한번 국제노동운동 그죠? 자, 국제노동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노동운동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노동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노동운동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죠? 그다음 그에 따른 이론이라든지 전개 과정이라든지 이제 국제노동조합 기구를 결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국제노동조합인 ILO가 이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뭐 일단은 한번 보면 이제 개념을 우리가 그죠? 알아야 되겠고 이론적인 배경들 그죠? 이런 배경들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개과정 전개과정을 봐야 될 거고 그죠? 전개과정 그 다음에 국제노동조합기구 그죠? 국제노동조합기구 그죠? 자, 국제노동조합기구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소위 하기는 ILO라고 하죠. ILO. 자, ILO에 대해서 한번 본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국제노동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노동운동이라는 것이 그러면 개념은 뭐냐? 자, 영어로는 우리가 자, 그럼 저 장을 바꿔 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노동운동이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국제 노동운동은 결국은 우리 이것을 이제 의를 한번 보죠. 의. 그럼 뭐냐? 의가 뭐냐? 국제 노동운동의 의란 것이 뭐냐? 자,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은 무브먼트라죠. 그래서 이걸 이제 레이버 무브먼트다. 자, 레이버 무브먼트다. 국제노동운동이다. 이렇게 되죠. 결국은 이제 노동자들이, 그죠? 노동자들이 어떤 조직을 결성하는 거죠. 그죠? 조직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세력화를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던, 그러니까 이제 조직 결성해서 자신들의 이제 작업 조건, 이 주된 목표가 뭡니까? 작업 조건, 워킹 컨디션이죠. 작업 조건을 갖다가 결국 향상시키는 게 이게 목적이 있죠, 그죠? 목적이가, 그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죠? 사용자 단체하고 교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교섭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또 투쟁도 하는 거고, 그죠?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걸 갖다가 노동운동이라 한다. 국제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일련의 전개 과정들을 우리가 레이버 무브먼트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이제 노동운동은 사실상 노동운동이란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태동하고 남으부터 노동운동이란 것은 노동운동 말 그대로 자본주의와 같이 성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그죠?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이것은 바로 자본주의 경제가 같이 시작했다.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자본주의 경제와 같이 시작했다. 이게 역사입니다. 노동운동 역사란 것입니다. 노동운동 역사는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이 경제와 같이 시작했는데, 그럼 뭐, 어떤 의미로서, 어떤 계기로서, 노동운동의 계기는 뭐냐, 그럼, 노동운동의 계기는. 자, 그럼 노동운동은 뭐 때요, 계기는? 자, 계기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제 되겠느냐, 그죠? 그게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용자, 즉 사용자는 자본주의에서는 최대 목적이면 이윤 추구죠. 사용자는 결국은 이윤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 자,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장시간 노동이, 그죠? 장시간 노동.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도로 노동력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죠. 노동을, 그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 착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착취다. 자, 노동 착취가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노동 착취가 되니까 여기서 견디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 형편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형편 악화, 근로 조건이 악화, 근로 조건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이 악화가 되는 거죠. 악화가 되죠. 견디다 못. 조건이 악화되면 결국은 뭐 전반적인 악화죠. 전반적인 악화. 전반적 악화가 되고, 그죠? 전반적 악화가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항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불만이 일어나고 개선에 대한 의지가 일어나는 거죠. 불만이 일어나고 개선 의지가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이제 것들이 아주 평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노동운동의 계기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이제, 이 불만을, 초에는 이 노동조합이란 것들이 없으니까, 어떤 연대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스스로, 자신 문제를 해결하겠죠.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연대를 하는 거죠.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대의 필요성을 느껴서 노동운동의 계기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것과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그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과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있는 곳에서는 이제 있는 대로 하면 되지만 서로 이제 연합해서 되지만 없는 곳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죠? 진행되고 있다. 연대하려고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동운동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호적인 순서 없이 노동운동이란 건 뭐냐 한번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개념. 자, 그럼 노동운동의 개념은 초기에 한번 보면 우선 초기에 자 초기에 이렇게 좀 글자가 죄송합니다. 개념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 조금 그럼자합니다. 자, 그래서 초기 단계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초기는 굉장한 박해를 받았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죠?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사용자가 뭡니까? 사용자가 반대가 있죠. 사용자가 무슨 노동운동이냐.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죠?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탄압이 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본가와 정부는 극심한 탄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도 탄압을 하게 되죠. 자, 정부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정경이란 것은 가진 자본자들이 정계에 로비를 하고 또 이제 정계에 진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도 노동자들을 탄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부도 탄압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정부의 탄압의 예를 들면 이 탄압의 이제 예가 있습니다.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예를 보면 이제 보통 이런 것들에 얘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미국 같은 것은 영국 같은 경우는 단결금지법, 영국 단결금지법,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사회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독일은 사회주의. 자, 그러면 사회주의자 취재법. 사회주의자 취재법. 자, 이렇게 했고요. 취재법, 미안합니다. 여기 다시. 자, 그 다음에 또 미국은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노동조합 자체를 대해서 미국은 금지 명령. 법원에 의한 명령입니다. 자, 미국은 이제 법원에 의한 명령. 법원이. 자, 금지 명령. 자, 이러한 것들이죠. 자, 이러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많은 탄압을 받았다는 거죠. 탄압을 받았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 초창기에는 이제 탄압을 받은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자, 그래서 노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떻게나 꾸준하게, 그죠? 꾸준하게 노동운동을 전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냥 굴하지 않고 꾸준히 저항했다. 그죠? 꾸준히 저항했다. 이렇게죠. 꾸준한 투쟁을 이어갔다. 자,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굴하지 않고 꾸준한 투쟁을 이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에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19세기 후반하고 20세기 초에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자,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서 결국은 이제 단결권하고 단체 행동권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초에 이제 단결권, 그다음에 단체 행동권,
이거는 인정이 됐죠. 금지 규정이 풀어졌습니다. 규정이 철폐됐죠. 자, 무슨 알겠죠? 단결권하고 단체 행동권에 대한 금지 규정이 철폐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법률에 의해서 노동권이 이제 인정, 이거 결국 뭘 얘기하노? 요거는. 결국 법률에 의한 노동권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금지 규정이 철폐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금지 규정 철폐. 금지 규정 철폐가 되고, 이제 결국은, 법률 인정. 법률에 의한 노동운동이 인정되었다. 노동운동이 인정됐다. 자, 무슨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영국 같은 경우에 단결금지법이죠, 그죠? 이 단결금지법이 영국은 1824년에 그죠? 그 단결금지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나타내면 요거는 요거 폐지가 결국은 그래서 1824년 폐지가 됩니다. 알겠죠? 폐지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단결금지법이 폐지되고요. 그래서 이제 1876년에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폐지되고, 이게 이제 1876년 노동조합 노동운동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법률이, 그죠? 자, 보장. 여기 이제 여기 결국은 여기 이제 노동운동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대표적으로 1936년에 미국은 이제 1936년에 되다가 미국은 1936년 와그너법. 자, 이 와그너법에서 와그너법을 제정함으로써 노동운동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자, 와그너법으로서 노동운동 발전이 촉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그너법으로 노동운동 발전이 된다. 자,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들어왔어. 그죠?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노동운동이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단결금지법이 1924년에 폐지되고 1824년에 폐지되고 1876년에 노동운동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명령으로서 노동운동을 금지했던 것을 1936년 와그너법이 제정되면서 노동운동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노동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노동운동의 성격.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서 노동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노동운동의 성격.
아이고. 자, 그래서 자, 노동운동의 그럼 성격은 어떠냐 이거죠. 성격. 노동운동의 성격. 오케이. 노동운동의 성격을 보면 자, 우선 기본적인 성격을 한번 봅시다. 우리 기본적인 성격. 자,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동자가 조직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그죠? 효율적 노동 문제를 개선하는 운동이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의 단결권, 그 다음에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보하고 노동조합 결성하고 그 다음에 확대를 위한 운동이다. 자, 그래서 노동자가 결국은 기본적인 성격은 뭐냐면 조직 활동이다. 조직적 활동. 그죠? 조직적 활동이다. 자,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함으로써 효율적인 요거는 효율적인 노동 문제를 가져. 자, 효율적인 노동 문제 개선을 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효율적인 노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가 단결하고 노동조합을 결성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단결하고 노동조합, 그죠? 결성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단결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금이라든지 노동조건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거죠. 그렇죠? 임금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운동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걸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사실은 현대 노동운동에 있어서 가장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임금이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임금 기타 노동조건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운동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노동시간, 휴식시간, 휴일, 시간의 근무, 그 다음에 복지후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요걸 조금 더 보면 조금 더 보면은 좀 더 보면요.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요. 노동력 제공에 대한, 그죠? 노동력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노동시간.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휴식시간. 그 다음에 휴일 시간 외 근무, 그죠? 시간 외 근무. 자, 그런 거죠, 뭐, 그죠? 뭐 복지후생 이런 것들에 대한 타입이죠.
자, 복지후생.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향상이죠. 이런 데는 향상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체 교습 같은 거는요. 단체 교습이란 게 또 있는데 단체 교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체 교습권. 단체 교습에 응해야 되고요. 그죠? 자, 자문과 단체 교습은 결국은 서로 의논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노동자에게 산업민주주의 실천의 길을 터주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죠? 산업민주주의. 누구에게? 노동자에게. 산업민주주의. 자, 노동자에게 산업민주주의. 그죠? 실천의 방법이다. 산업민주주의 실천의 방법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없다면은 뭐 좀 물리적인 이렇게 단체 교섭권, 즉 서로 얘기해라 라는 이런 규정이 없다면은 의무화 규정이 없다면 그냥 뭐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어떤 응하지가 않겠죠, 그죠? 대화에. 그러면 결국은 물리적인 충동밖에 일어나지 않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국은 이제 민주적인 방법으로 어떤 노사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질적인 실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동자들은 정당의 노동조합 대표를 정치적으로 그저 진출시켜 노동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갖다가 전개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정당 진출인 거죠. 정당 진출, 그죠? 정당 진출. 그러니까 정당 진출이라는 것은 노동조합 대표를 진출시킨다. 그죠? 자, 노동조합 대표를 진출시켜서 입법활동을 전개한다. 그죠? 진출해서 입법활동. 노동자를 위한 입법활동하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당에는 노동자 출신들의 어떤 정치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죠? 노동자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그러한 정당도 보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 출신들이 많이 없다. 그런 것들이 좀 의아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다시 이제 보면 노동운동의 기본적인 성격과 내용을 보면은 노동자가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죠? 효율적으로 서로 어떤 물리적인 침해 없이 우리가 효율적이라는 건 뭡니까? 인풋 때 아웃풋이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효과가 많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물리적인 충돌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소모되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낭비, 그죠? 그다음 또 파업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파손되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얻어지는 것은 결국 나중에 상처밖에 안 남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러한 그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동운동의 어떤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는 오히려 싸우지 않고 물론 싸우지 않는 전제 조건은 힘이 대등했을 때죠. 힘이 대등했을 때 대등한 힘을 형성함으로써 싸우지 않고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노동 문제를 갖다가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이 단결함으로써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어떤 조직들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한, 그죠?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어떤 그 자기들의 바그닝 파워들, 즉 협상력은 커지는 거죠. 싸우지 않고도,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힘의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힘의 균형이 깨지면 이제 거기서는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다음에 이제 그게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기타 노동 조건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활동이 결국은 이게 이제 노동운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같은 경우는 특히 노동력에 대한 반대 급부를 정당하게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이라든지 노동 시간이라든지 휴식 시간인가 휴일 또는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어떤 임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리후생 등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또 이루기 위한 그죠 하나의 그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조건이 되는 것이다. 또 보면 정당에 이제 노동조합 대표를 진출시켜서 노동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적으로 노동운동의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의 초기에는 반체제적이었습니다. 반체제적이었다. 노동운동 초기에는 그래서 반체제적이었다. 자, 초기에는 반체제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죠? 초기에는 반체제적인 성향입니다. 근데 이제 출발은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뭡니까? 기성체제 내 조직으로 그죠? 동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근데 이제 최근은 그렇지 않다. 최근은 기성체계 내에서 그죠? 내로 동화되고 있다. 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죠? 반체제적으로는 한 것은 호응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기성체제, 기성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노동운동을 이제 전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국제노동운동, 즉 뭐 국제노동운동이라고 하지만 일종의 노동운동이죠. 노동운동에 대한 이론적 공헌을 한 학자들의 이론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노동운동 이론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노동운동 이론 보면은 웨버 있죠. 웨버. 아주 유명하죠. 웨버. 자, 웨버는 뭐라고 했냐? 이거 아까 이야기하는 산업민주주의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민주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평등하고 그죠? 평등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것이 민주주의죠.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산업에서도 이러한 이제 균등한 그죠? 균등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현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그걸 쟁취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노동운동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가 있죠. 우리가 노동운동이라면 이제 마르크스가 나오죠. 자, 마르크스는 결국은 정치혁명 이론입니다. 자, 그죠? 정치혁명이라는 것은 말 그죠? 계급투쟁이라는 거죠. 가진 자와 가진, 프롤레타리아와 브루주아 간의 어떤 투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먼즈의 환경 특성 이론이라든지, 폴만의 기회 추구 이론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집단화 이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특이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씩 이제 해보면, 또 이제 그 외에, 보면은요. 환경 특이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회 추구 이론,
자, 또 뭡니까? 산업 집단화예요. 산업화 집단 이론. 자, 그런 것들이 있고, 또는 이제, 기능적 분류 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배경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이렇게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웨버의 그 산업민주주의 한번 보면요, Industrial Democracy라고 해서 1897년에 나온 저서인데요. 이것은 노동운동의 어떤 성전으로 꼽힙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웨버, 그죠? 영국 웨버입니다. 웨버는 제가 이거 좀 자꾸 실수를 해서 미안합니다.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웨버. 그래서 웨버. 자, 웨버는 이제 아까 요거는 사회계획자입니다. 영국이고, 영국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사회계획자입니다. 사회개혁가입니다. 사회개혁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옵스. 사회개혁가다. 자, 그래서 사회개혁자죠.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사회개혁가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이름이 뭐냐면요, 산업민주주의. 자, 산업민주주의라는 저서입니다. 그죠? 산업민주주의라는 것이 요게 이제 요거는 사실은 노동운동의 뭐라고? 성전입니다. 자, 노동의 성전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1897년에 97년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의 기원을 독립된 노동계급 형성에서 찾았다. 자, 이것은 이제 요 사람은 이제 노동운동의 기원을 웨버는 독립된 뭐라고? 노동계급 형성에서 찾았다. 자, 노동운동의 기원을 이 사람은 독립된 노동계급 형성에서 찾았다. 그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웨버는 노동운동은 정치적 민주화의 기본이 되는 산업민주화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갖다가 산업민주화의 연장으로 봤다. 산업민주화의 연장을 노동운동으로 봤다는 거죠. 노동운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산업민주화의 연장을 노동운동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정치민주화, 정치란 것은 뭡니까? 타협 아닙니까? 타협. 만나서 타협.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결국 이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단체 교섭이죠. 그죠? 교섭 참가. 자, 결국은 노동자의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함으로써 산업민주화의 연장이 바로 노동운동이다. 즉 우리가 요거는 정치적 민주화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결국 뭐가 된다고? 요렇게 해야지 정치가 민주화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 민주화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정치 문제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봤어요. 정치 문제의 기본이다. 기본이다. 기본으로 주장했다. 노동 운동이 결국은 요거는 정치 민주화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기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게 잘 돼야지, 이게 보장돼야지 비로소 정치의 민주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뭡니까? 결국 노동자가 교섭에 참가하고 이제 자유가 강화되고 또는 이제 뭐 생활 수준하고 작업 환경이 향상되고, 그죠?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추진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죠. 교섭에 참가하고 노동자가 교섭을 참가하고 노동자가 교섭 참가. 자, 그리고 교섭 참가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자유가 강화되죠. 노동으로부터의 자유가 강화되고. 자, 자유가 강화되면은 뭐 생활 수준하고 작업 환경이 향상되겠죠. 생활 수준, 그 다음에 작업 환경, 그죠? 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둘 다 어떻게 돼? 향상되겠죠. 이게 향상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스스로 추진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거죠. 그게 독립적 계급 형성입니다. 이게 독립적 계급 형성이죠. 그러한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웨버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일반적 규칙을 이제 강요하고죠. 강요함으로써 산업에 이제 파업을 증대시키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임금 이하의 방법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던 임금 인하를 갖다가 못하게 하는 거, 그죠? 결과적으로 뭐 사용자로 하여금 능률 증진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의 단체 교섭 통해서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서 생산 능률을 증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에 이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웨버의 주된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노동조합이 결성이 된다는 거죠.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면 잘 보십시다. 노동조합이 이제 결성이 되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요거로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을 정리를 하면요. 노동조합이 결성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이 결성되면 이제 여기 노동조합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일반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일반 규칙. 자, 이 일반 규칙을 만들고 이걸 갖다가 결국 경쟁자에게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강요. 이거 일반적으로 지켜라 라고 강요를 하게 되겠죠. 그죠? 이걸 강요하면은 이제 강요를 하면 안 듣는다. 그러면 파업을 해야죠. 파업을 갖다가 파업을 갖다가 해서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업을 하면은 결국은 뭐 노동자가 임금 인하가 안 되죠. 임금 인하를 방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금 인하 방지를 하고, 자, 임금 인하가 방지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임금이 높으니까 결국 노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산 능률이 증대된다 이런 거죠. 그럼 이게 결국은 산업 발전에 대한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 발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외부의 핵심 사상입니다. 외부의 핵심 사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는 사회개혁자고 산업민주주의 1897년에 산업민주주의라는 이런 저서를 통해서 노동운동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란 것이 독립된 노동계층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스스로 찾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노동운동 자체는 정치민주화의 기본적인 어떤 토대를 형성한다. 결국 산업민주화의 연장을 노동운동이라고 한다. 민주적인 것이다. 가장 민주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쨌든 노동조합을 형성해서 단체 교섭에 참가하고 이거로서 자유를 강화하고 이거로서 생활 수준과 이제 이런 것들이 향상되겠죠. 작업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결석되면은 일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이제 강요한다는 거죠. 사용자에게 강요해서 그것을 이제 만약에 강요함으로 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파업을 갖다 정지시키는 거죠. 서로가 맞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이제 파업이 정대되니까 임금 인하가 방지되고 노동자의 생산 능력이 이제 정대된다는 거죠. 임금이 높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부의 이제 노동운동 이론 중에 외부의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